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로써 또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 오늘의 경제 뉴스 정말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카카오페이가 폭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알리페이가 보호 예수가 풀리자마자 매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업이 또 보호 예수가 풀리나 여기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 꼴 나나, LG엔솔 또 보호 예수 물량 폭탄 주의보. 카카오페이의 보호 예수 해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비교적 최근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이브 등 대형주들의 주요 주주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대거 풀리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장도 안 좋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주들이 오버행 때문에 힘을 잃을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의무보유 물량이 많이 풀리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 7월 27일에 전체 상장 주식의 4.3%에 달하는 기관 배정 주식이 풀린다고 합니다. 고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LG엔솔이 만약에 주가가 조금 올라간다면은 살짝은 비중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하이브도 전체 상장 주식의 2%에 해당하는 86만 3,200주가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롯데 칠성도 오버행 우려가 이어지는 종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 달 19일에 롯데 지주가 부유한 30만 주가 풀리게 되는데 한이길이 어차피 뭐 대주주면 안 판다며 그럼 얘네가 팔 확률도 그렇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롯데 칠성은 롯데호텔이 보유 중인 롯데 칠성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4.1%나 하락한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혹시 롯데 지주가 또 매도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일단은 최근에 상장한 LG엔솔 그리고 하이브 이 두 가지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오버행이 풀리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또 속았다. 루나2 열흘 만에 9분의 1 토막, 권도영 잠수,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폭락으로 실패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이른바 루나2로 가상화폐 시장에 돌아온 지 열흘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주가는 쭉쭉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루나 2.0은 전일 대비 15.9%나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얼만가 봤더니, 참고로 루나 2.0은 지난달 28일 한 개당 17.8달러에 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나는 최근 들어 1.96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상장 당시 가격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테레폼 랩스 권도영 CEO는 루나 2.0 상장 당시 트위터를 통해서 루나 2.0을 취급하는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남기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는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안을 봤을 때 뭐 코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코인은 제가 알기로 그냥 잡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꽤나 시가총액이 컸던 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좀 유명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코인이 진짜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99%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진짜 이 세상은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ECB 11년 만에 금리 인상 예고, 다우 1.9% 하락. 어제 미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 한번 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3.07까지 올라갔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2.81까지 오르면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저녁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페드는 9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제 유럽에서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7월에 0.25 인상하고 9월에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ECB는 지난 2016년 3월 기준금리를 0%로 낮춘 뒤 6년째 이를 유지해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올리면은 11년 만에 금리가 인상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원숭이 도창 이야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사례가 보고된 지 한 달 만에 1000건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공기 전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거 보고 놀라
놀랐습니다. 뭐야, 원숭이 도창 원래 공기 전염 아니었어?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도창과 관련해 여행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가 바로 철회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감염자와 그 가족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는 등 혼란을 빚은 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원숭이 도창의 확산세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이죠. 이러다 5만 전자 될라. 삼성전자 또 신저가 깨졌다. 삼성전자가 6만 3천원대로 주저앉으면서 한 달 반 만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가 악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60일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또 떨어지는 칼날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아직까지는 빠른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적은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한번 관련 기사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 쓴다. 디램값 낙폭 적고 출하량 늘어.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반도체 실적이 또 한 번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도체 매출 성수기인 하반기를 앞두고 디램 출하량이 늘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 78조, 영업이익 15조 원으로 전망치를 보자면은 매출은 분기 비중 사상 최대 기록이며, 그리고 영업이익도 초호황기 18년 1분기 이후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은 진짜 역대급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는 신저가를 또 써내려고 있으니까 진짜 아이고 머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는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성장률이 18.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데, 어차피 우리가 삼성전자 나중에는 다 오를 거 알고 있고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기간이 길면 좀 지치겠죠. 이러한 실적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빠르게 삼성전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위기의 캐시우드 믿을건 테슬라 620달러의 저점 매수 배팅.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을 약 5만 주 매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돈나무 원리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우대 입지가 기술주 급락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테슬라 저가 매수를 통한 수익률 반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는 테슬라가 품고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믿는다면서 테슬라가 26년까지 최소 3,000달러, 최적의 시나리오에는 4,6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한데요. 물론 지금은 조금 시각이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이 저점이라는 생각에 5만 주나 매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적극적으로 급락한 테슬라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은 최근 운용 자산이 급락하며 수익 반전이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블룸버그 측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9개 ETF의 총 운용 자산은 이달 초 기준 153억 달러로 연초 대비 48%나 반토막이나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많이 탈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돈나무 누나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충성도가 정말 높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탈출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 길이 또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은 또다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때가 되면은 성장주가 뛰어가는 그런 흐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는 그냥 한 달 두 달하고 투자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테슬라 주주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소식 빠르게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 에이드 다음 주에 코스닥 도전, 글로벌 원스토어 플랫폼 될 것. 위니아 에이드는 국내 유일한 원스토어 플랫폼 기업으로 제품의 제조부터 소비자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4,800억의 매출과 7.1%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으며 유통 채널, 물류창고, 케어 서비스 센터 등 전국에 447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 공모가 밴드는 14,200원에서 16,200원으로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 상당 기준 총 공모 금액은 869억 원 규모이며, 오늘 수요측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14, 15일에 일반 청약을 거쳐 6월 중에 코스닥 시장에 입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주관사는 신한금투라고 하네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또 열심히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IPO 도전은 계속된다. 하반기 유망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증시 부진으로 IPO 시장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었지만 비상장 기업들의 IPO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범한 퓨얼셀도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레이저셀, 대성하이텍 등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레이저셀은 방금 전에 봤던 위니아 에이드와 함께 다음 주에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인데요. 면광원 레이저 기술 기반으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성하이텍도 하반기 유망주라고 하는데 초정밀 부품과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스위스턴, CNC 자동 선반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위스턴, CNC 자동 선반은 전 세계에서 10곳밖에 생산하지 못할 만큼 진입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과연 우리에게 또 치킨을 줄 수 있을지 그때가 되면 꼼꼼하게 공부해서 또 청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플레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뭐 맨날 오른데 기릿 이런 거밖에 못 가져와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진짜로 이 정도는 진짜 많이 거르고 거른 겁니다. 진짜 최근 들어 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기릿은 똑같은 품목이 오르는 거는 뉴스를 가져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에 하나씩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오늘은 또 뭐가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가격 대폭 인상, 사재기에 벌써 제품 통났다. 국제유가 불안정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취미생활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레고 가격이 오는 8월 대폭 인상이 되는데요. 레고 그룹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비 부담을 제품 가격에 대거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국에 따르면 레고 그룹은 오는 8월에서 9월에 전체 상품의 25%인 105개 제품 가격을 최대 25%까지 인상을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재기까지 나타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꼭 한 번은 당연히 레고 조립해봤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레고를 가지고 진짜 많이 놀긴 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설명서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서대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 맘대로 꼽아서 놀곤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성인분들이 레고를 가지고 논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리 또 작년인가요? 한번 레고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마트에 가서 레고 가격을 봤는데, 야, 이거 가격이 진짜 흉악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나는 레고에 취미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어쨌든 기분들 중에서 혹시 레고를 사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국내 휘발유 그리고 경유 가격 2,040원 돌파, 연초 대비 26% 그리고 42%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연초에 주식을 살 게 아니라 경유를 사서 제껴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40원 또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역대 최고가 2018년 기록인 2,062.5원 이 가격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그 와중에 국내 경유 가격은 이미 지난달 12일 1,953원을 기록하며 기존 최고가 2008년을 뚫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열심히 돈 벌어서 기름값으로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자전거 판매량 또 올라간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다음입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상하이, 베이징 일부 재봉쇄로 하락세, 국제유가가 일단 하락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상하이 일부 지역이 봉쇄제 일주일 만에 코로나 확산 우려로 재봉쇄가 되면서 수요 감소가 되지 않겠니? 이러한 생각이 유가가 조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EIA 보고서를 참조해 WTI 원유 선물거래 거점의 원유 재고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그리고 휘발유 재고도 여름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고유가 시대는 꽤나 지속될 거를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뉴스를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OTT를 한 달 끊고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데, 그 와중에 그거를 쪼개서 하루짜리로 파는 업체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한국 OTT 3사 1일 이용권 업체의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3사가 소유권도 없는 콘텐츠를 무단 판매한 OTT판 봉의 김선달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개인 고객도 아닌 업자가 직접 여러 OTT 계정에 가입해 1일 쪼개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데요. 참고로 이 회사 페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6개 OTT 서비스를 하루에 400원에서 600원에 판매를 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당연히
당연히 이득이다, 개이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에게 눈을 감아준다면 해당 산업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OTT가 칼을 빼어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물연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화물연대 파업의 건설 현장 공사 중단 초읽기. 나흘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건설 현장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면 건설의 핵심인 골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현장의 모든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된다고 한대요. 참고로 시멘트와 골재, 물 등을 배합해 만드는 레미콘은 공급받는 즉시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고로 비축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처럼 비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건설사들인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 사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장마철이 오면 또 한 번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6월, 7월 중에 최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재 운송이 중단되면서 금쪽 같은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기대작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 그저 감탄할 수밖에. 탑건 매버릭 36년 간극 꽉 채웠다. 36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탑건 매버릭이 9일 국내 시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난달 개봉에 흥행 기록을 세우는 중이라고 한데요. 월드 프리미어 이후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토마토 지수 97%를 달성했으며 톰 크루즈는 명예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항공 액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하기로 유명한 톰 크루즈는 이번 작품에서도 직접 조종하는 비행 장면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22일날 국내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흥행에 성공하는 그러한 영화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태양광 시장 더욱더 확대된다. OCI 하나솔루션 주목. 현대차증권이 하반기 태양광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최선호주로 태양광 수요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OCI를 제시했다고 한데요. 자, 현대차증권은 미국 상무부의 관세 면세 조치로 하반기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미국은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으로 태양광 패널 부품, 변압기, 히트펌프, 건물 단열재 등 미국 내 제조를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는 고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 이미 화석 에너지 대비 경쟁력이 높아진 태양광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관세 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친환경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도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풍력이나 태양광 얘네들이 좋아지려면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러한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 고유가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없었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 차트가 심상치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태양광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풍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유럽 풍력 발전 확대로 직접적 수혜 전망. 유진투자증권이 10일 CS윈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독일과 포르투갈이 풍력 발전을 확대한다며 CS윈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데요. 독일은 현재 전 국토의 0.5%에 불과한 풍력 발전 부지를 2%로 확대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에 가기 통과 그리고 다음 달에 연방의회 승인 후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수혜를 그대로 CS윈드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 초에 러시아발 전쟁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가 해상풍력을 신규 도입하거나 목표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그리고 CS윈드의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유럽인데, 그 와중에 유럽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인수한 포르투갈 공장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유럽 시장의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윈드 실적을 봤을 때 아직도 계속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올해 예상펀은 33 그리고 내년에는 15.9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지금부터 추가 주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S윈드나 아니면 방금 전했던 태양광 그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고유가 수혜주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